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탈모여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안내하였는데요. 먼저 지난 1년간의 제 머리가 변화된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번의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다른 편집 기술이 없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찍은 이 사진은 2020년 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의 모습입니다. 1년 전에 2020년 2월 8일.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2020년 12월 13일입니다. 한 10개월이 지난 후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은 2021년 2월 11일입니다. 이렇게 총 3회에 걸쳐서 약 1년간의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확인이 잘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중간 사진, 또 최근의 사진.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사실 저는요, 이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진을 보신 대로 발모가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고 완벽하게 발모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을 두면서 모발이 자라는 과정을 더욱 상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 그런 차원과 또 탈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모발의 변화가 아직 발모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라지만 탈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보여드린 모발의 변화 과정이 허위로 의심이 되거나 또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였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즉시 영상 시청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단 1초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튼 곳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많은 발모의 사진들을 보면 3주 후에 혹은 3개월 후에 모발이 풍성하게 자라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광고한 것을 봐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광고 속의 사진들은 제가 단언컨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는요, 정상 모발일 경우에 일일 평균 0.3에서 0.5mm, 또 월 평균은 1cm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탈모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그동안 가늘어졌던 모발이 굵어지는 과정과 자라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속도는 훨씬 더 더디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을 느낄 시점에 반드시 발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제가 쓴 통증의 완전 정복이라는 소책자에 보여드릴게요. 통증의 완전 정복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사진을 싣고 또 늦어도 1년 후에는 1000만 탈모인의 반열에서 뛰쳐나올 것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개발한 지압기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기구의 치료 능력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간과하였습니다. 정상적인 모발이 자라는 속도만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이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진 모발이 굵어지는 것과 길어지는 것을 동시에 이뤄내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결과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완벽한 발모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음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탈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저희 친가와 외가 모두 정상적인 모발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전적인 요소까지 모두 갖춘 최악의 탈모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탈모 방지를 위해서 갖가지 샴푸를 사용해 보았고 머리에 피를 뽑아내는 방법도 써보았으며 각종 약초와 또 이미 잘 알려진 어성초 발효액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남성 호르몬 과다가 탈모의 원인이라 하여 약도 먹어보았었고 또 마이녹실이라는 탈모 치료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또한 두피 마사지,
또 솔잎을 묶어서 두드리는 방법 등 이외에도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고 현대의학에서 처방하는 호르몬 억제제 복용과 마이녹시를 바르는 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더 정상적이고 완전한 발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입니다. 또 약을 끊으면 멀지 않아 모두 빠져버렸고 계속 약을 먹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어서 약을 중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20년 1월 초에는 소갈머리는 거의 모두 빠지기 일보 직전이고 뒷머리로 점점 탈모 영역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보여드리는 지압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또 이런 패턴도 있고 또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2020년 1월 중순경에 제가 이 기구를 발견하게 만들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뒤쪽 경동맥이 아주 촉입니다. 이 뒷목이 당겨서 이 책자에도 물론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뒷목이 당기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측 경동맥 보여드리는 분이 있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수고하십시오. 지금 좀 이따 또 다시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만은 경동맥을 이렇게 제압하게 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경동맥이. 또 정확한 곳을 아픈 곳을 잘 몰라서 아래쪽까지 이렇게 제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 제가 써놨군요. 이 경동맥을 제가 노안이나 이런 다른 영상에 보면 이명을 치료하는 영상에 보면 이 경동맥을 그림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분은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 또 저한테 전화를 달리고 전화번호를 남겨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색대를 뜨시는 분이 있고 어느 악플러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건 악플을 달아놓고 했어요. 제가 지워버렸는데 제가 악플의 상처를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다 떠먹여 드릴 수 없습니다. 밥상을 차려서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드릴 수 없습니다. 또 더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도 하시고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또 물어볼 것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 계속해서 좀 전에 하던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압을 하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 제가 뭘 보려고 그러면 돋보기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착용하게 되는데 핸드폰을 보려고 돋보기를 착용했더니 눈이 더 어른거려서 돋보기를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벗고 보게 됐습니다. 벗고 눈을 시력을 확인해 보니까 우측 눈 시력이 월등하게 좋아진 겁니다. 노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왼쪽은 보니까 좋아진 것 같이 알았어요. 그래서 왼쪽을 또 즉시 제압을 해보았더니 왼쪽 눈은 시력이 빨리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머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더듬어서 제압을 했더니 좌우 시력이 다 같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결과로 돋보기를 착용하지 않고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돋보기를 낀 영상이 한 1년 전에 예전에 유튜브 말고 제가 만드는 카페에 가면 돋보기를 착용하고 아주 그냥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처도 돋보기를 늘 사용했는데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서 지금은 아예 돋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책을 계속 봐도 저희 처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보지를 못합니다. 시력은 치료 전에 0.7이었는데 1.2 정도로 향상이 된 것을 이렇게 시력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또 지났을 무렵에 머리를 감아보니까 머리가 덜 빠진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머리를 또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머리카락이 뭔가 나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촬영을 해둔 것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 이후에 그 탈모된 부분을 지압기구를 사용해서 지압을 했습니다. 탈모된 부분을 지압기구를 하면 머리가 더 빨리 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한 3, 4일 간격을 이렇게 했는데 또 1개월 지나고 보니까 또 머리카락이 어찌 보면 또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제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보면 또 어찌 보면 머리카락이 나는 것 같아서 또 제압을 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진 촬영을 해보면 사진으로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그런가? 이게 나는가? 응?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3일 날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진 중에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죠? 가운데 있는 사진이죠. 가운데 있는 사진.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발모가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 시기에 저희 제약법으로 비슷한 시기에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분들도 발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젊은 분들은 더 빠르게 발모가 이루어지고 또 젊은 분들은 하루만 제압해도 모발이 덜 빠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물론 아직 저희 머리는 시간을 더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12월 중 가운데 게 13일이고 우측 사진이 2월 11일이니까 한 2개월 정도 지났죠. 매우 빠르게 걸레는 매우 빠르게 이렇게 자라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구독자님들은 믿고 따라 하셔도 되겠으며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앞으로 저희 머리카락이 자라는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 종합하여서 보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이론을 이렇게 정립을 해보면요, 머리 혈액이 잘 공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의사님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대처요법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방법으로 머리를 두피를 잘 자극하든지 혹은 경락을 잘 자극하든지 어떤 방법 침이나 뜸이나 주무르든지 제압을 한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해서 잘 피가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만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특히 저는 또 생각이 여기에 또 다른 생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화불량 증세를 일으키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소화불량 증세를 해결해야 됩니다. 소화불량 증세를 해결하지 않으면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공급되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선행 조건이 그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소화불량의 완벽한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인 것입니다. 저희 영상 중에 소화불량과 식도염 해결하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먼저 그 증세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세를 해결하시면서 또 두피로 가는 피를 많이 공급해주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발모의 제압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압기구 만드는 동영상을 저희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제압기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먼저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소화불량 영상을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먼저 나사몬 9개가 있는 제압기구를 이용해서 좌우 경동맥을 강하게 5분 정도 제압해 줍니다. 처음에는 자, 경동맥 아까 어딘지 모른다는 분 있죠? 귀 뒤쪽으로, 뒤통수 쪽으로 보면 쑥 들어가는데, 좌우에 쑥 들어가는데 손으로 눌러보면 눌러집니다. 제압기구 9개 정도짜리가 여기에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눌러서 누르는데 아프면 기다려줍니다. 고통을 참으면서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통증이 점점 줄어드니까 줄어들면 또 더 세게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은 시간을 더 늘려도 되겠습니다. 또는 통증이 덜 하신 분들은 2, 3분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두고 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입니다. 스스로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스스로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또 새롭게 개발된 지압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들을 보면 그냥 누르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간 저희가 지금 계속 집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눌러서 좌우로 살살살살 아주 세게 누르지 말고 살살살살 흔들어 주는 것도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피에도 상처가 나 있고 무릎에도 상처가 나 있습니다. 연구를 하려고 그동안에 잘 낫지 않고 조금씩 남아있던 것들 이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나는데 상처가 나지 않기 위해서 물론 누를 때도 많이 아픈 분들은 수건이랑 기타 등등 이렇게 한 겹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효과가 많이 안 생기니까요. 좀 가급적 얇은 거. 저는 내복 두께를 추천합니다. 내복 두께 한 겹 해보고 한 겹이 너무 아프다 싶으면 한 겹 더 해서 두 겹으로 이렇게 돼서 흔들어주는 방법도 대단히 좋습니다. 자, 상처가 날까 염려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방법, 이 방법이 또 혹은 이게 뭐 파상풍이 생기지 않나요? 뭐 이런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두려운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방법의 단점은 이걸 이제 물론 저의 경우입니다. 쓸데없이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저는 연구하기 때문에 별을 짓을 다 해봅니다. 너무 세게 흔들면 상처가 많이 납니다. 상처가 날 뿐만 아니고 이걸로 흔들어 놓은 통증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경동맥을 눌렀을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잘 했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는 방법입니다. 시력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 시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동자에 너무 연식이 오래돼서 눈동자에 혈액을 많이 공급해줘도 동작에까지 문제가 생긴 분은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시력이 눈이 맑아지면서 노안이 많이 해소되고 혹은 눈꺼풀이 이렇게 조금씩 위로 올라갑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 보기에 제가 지금 뭐 썩 눈이 이렇게 싹 올라간 건 아니지만 과거 1년 전에 비하면 눈꺼풀이 매우 올라갔습니다. 다만 우측눈은 아마 젊었을 때 구안화사의 후유증인가 봅니다. 이게 완전히 올라가지 않고 조금 이쪽 눈이 좀 더 이렇게 깔아앉아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됩니다. 큰 차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뻐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머리에 자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꺼풀이 올라가거나 시력이 좋아지거나 이러면 경동맥 지압을 잘한 것입니다. 또 여기 더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입안에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도 이 방법만 가지고 충분히 구내염이 거의 생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효과가 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서 그냥 한 가지 더 하고 갈게요. 하는 김에 침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여기 침샘을 자극해 주시면 침도 많이 안 흐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고요. 자, 이때 이제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빠진 쪽에 이걸 그냥 하면 그냥 이렇게 눌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지금까지는 1년 동안 이렇게 눌렀습니다. 근데 한 며칠간 덮어 쓰고 눌렀더니 머리가 더 빨리 나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좀 까졌더라고요. 좀 두꺼운 걸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까져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자, 이 방법으로 3, 4일에 한 번 정도 지압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데 치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면 3, 4일 후에 다시 지압하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재미가 있어서 자꾸 하게 되는데 가렵지 않다면 아프기만 하고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하지 마십시오. 지압을 하여도 머리가 가렵지 않다는 것은 이미 혈액이 잘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혹은 아직까지 머리 혈액이 원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머리가 가려워지고
지압을 해주면 시원해지기 때문에 더욱 지압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젊은 분들은 아마 지압 기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저희처럼 이제 나이가 조금 가거나 또 나이가 50대, 6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자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또 75세 된 분은 이렇게 잘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모근이 다 빠져버리고 모근이 없는 상태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근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도 머리가 나지 않겠죠. 그런 분들은 이식 수술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탈모를 스톱시키는 것, 탈모의 안녕, 어떻게 하면 탈모가 안녕이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또 사진 촬영을 하면서 저와 또 결과를 또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머리는 또 자라나는 속도를 또 보면서 앞으로 자주 촬영을 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다른 영상들도 참고하셔서 건강한 100세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 영상에 나오는 광고들 꼭 시청해 주셨으면 제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